국어 강사 에투스 금진쌤입니다. 독서 지문이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생성형 AI가 얼마나 수능을 잘 풀 수 있는지 오늘 한번 시도를 해보고자 해요. 오답률이 높았던 2022학년도 브레턴 우주 지문을 학습시키고 11번, 13번 두 문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할 텐데요. 챗 GPT랑 클로드의 대결 한번 기대해주세요. 저는 챗 GPT 유료 모델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PDF 파일을 업로드를 할 수 있어요. 파일 용량이 너무 크면은 업로드가 안 되기 때문에 지문을 제가 따로 추출해냈고 업로드합니다. 제가 이제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안 쓰기 때문에 이제 얘가 영어로 인식을 하고 그다음 번역을 해주고 그래요. 당황스럽죠. 막 영어로 뭐라고 하는데 정말 정답을 잘 찾아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11번 문제 답이 5번이라 그러죠? 13번은 여기서 여러분은 그게 5번 맞나? 확인을 하셔도 좋아요. 얘도 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아니, 얘도 5번이라고? 네, 저는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가 잘 풀었는지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클로드도 한번 켜서 물어보도록 할게요. 방식은 똑같습니다. 파일을 업로드하고요. 해설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바로 답을 내놓는데요. 저게 답일까요? 해설도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와, 대단한데 정답을 내놨어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제가 따로 이 지문에 대한 해설 영상을 찍어본 바로서는 얘네들이 얼마나 정답에 가까웠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 그대로 현혹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챗 GPT나 클로드를 잘 쓰는 방법은 원하는 답을 내놓지 않았을 때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해설은 금진쌤 영상 뒤에 이어지니까 참고해 주세요. 11번, 13번 문제풀이 해볼게요. 첫 번째 문단에서 기축통화라는 개념어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경상수지라는 개념어도 등장을 합니다. 이 글은 친절해요. 그러니까 여기 기축통화는 무엇이다, 경상수지는 이것이다 라고 설명을 다 해주거든요. 기축통화는 국제거래의 결제수단으로 널리 쓰이고 환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통화인데 1960년대에 트리핀 교수는 브레턴 우주 체제에서 기축통화의 달러와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합니다. 브레턴 우주 체제 뭐야? 트리핀 교수 누구야? 어려운데요. 중요한 건 모순이 생겼다. 문제가 발생했다 이거죠. 경상수지는 뭐냐 했더니 한 국가에서 재화랑 서비스의 수출 간의 차이인데 인간에게 만족을 주는 모든 수단을 재화라고 해요. 수출 간의 차이가 발생되었는데요. 수입이 수출을 초과했어요. 쓰는 돈이 더 많은 거죠. 당연히 적자겠죠. 그리고 수출의 수입을 초과하면 어때요? 버는 돈이 많죠. 많이 팔았잖아요.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숫자만 보고 싶은 모양인데 많이 사들이지 않으니까 경제가 위축돼요. 문제가 생겼죠. 반면 적자 상태가 지속되면 달러화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지금 적자 상황에서는 달러화가 과잉,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요. 달러화의 신뢰도는 떨어진 상황이고 고정 환율도 붕괴될 수 있겠죠. 이러한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을 트리핀 딜레마라고 합니다. 달러화의 신뢰도는 이미 앞에서 설명을 했어요. 여기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은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 근데 새로운 개념, 국제 유동성 확보, 이건 뭐냐? 자, 국제 유동성을 설명해 드릴게요. 국제적으로 보편적으로 널리 쓰이는 지불 수단인데요. 금 본위 체제에서는 금이 그 널리 쓰인 지불 수단이 되었어요. 각국의 통화 가치는 금의 가치에 고정되었죠. 이에 따라 국가 간 통화의 교환 비율, 이건 또 환율이라고 하는데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금의 가치에 맞게 환율이 결정되었죠. 이후에 브레턴 우즈 체제예요. 국제 유동성으로 달러가 추가되니까 달러로도 무언가를 교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금 말고도 어디서 교환을 해주냐면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금과 달러를 교환을 해주는 거야. 왜냐면 미국의 중앙은행에 금 태환 조항이라는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은요 달러화에 대한 자국의 통화 가치를 고정했고 달러로만 금을 사들일 수 있었어요. 환율은 경상수지에 구조적 불균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1% 내에서의 변동만을 허용했는데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의 환율인 교체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금뿐만 아니라 달러에 맞게끔 교체 환율도 결정이 되었다라는 거죠. 1970년대 초가 되었어요. 앞에서 60년대에서 70년대 초로 시간이 흘렀어요. 44년에 성립되었던 브레턴 우주 체제가 70년대 되니까 적자가 누적이 되었고
달러화는 과잉 공급되었는데 무슨 얘기인가요? 달러의 가치는 신뢰도 하락이라고 했죠. 그 얘기를 여기 과잉 공급이라는 말에서 연상을 해주셔야 돼요.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했다. 왜 그럴까요? 이 여타국들이 달러화를 갖고 있기보다는 금으로 바꿔가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금으로 바꿔가려고 하다 보니까 금의 준비량을 급감하죠. 미국은 더 이상 그 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어요. 금과 달러를 교환해 줄 수 없는 수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달러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절하. 자, 무엇의 가치를 내려요? 달러의 가치를 내립니다. 또는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이었다. 환율이 내려갔는데 가치가 올라간다니 무슨 말이냐.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이 내려간다라는 거는 달러를 사들이기 위해서 돈을 덜 주게 되는 거니까 이 여타국 통화의 가치는 올라가는 셈인 거예요. 하지만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달러화의 평가절하는 규정상 불가능해. 왜? 이미 35달러로 약속을 했는데 뭘 또 바꿔라는 거겠죠. 그래서 불가능했어요. 당시 대규모 대미무역의 흑자 상태였던 독일이나 일본 등 주요국들은 평가 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으로 독일의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는 증가했다. 달러화는 가치가 내려갔는데 독일의 마르크화나 일본의 엔화에 대해서는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다라는 게 이들의 화폐 가치는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환율의 변동 압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계속 압력을 받다가 어때요? 붕괴가 일어납니다. 닉슨 쇼크가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각국은 달러화를 더 이상 갖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금으로 바꾸길 원하고 이미 금 준비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어때요? 더 이상 우리 태안 못해! 정지가 선언되고 그게 닉슨 쇼크인 겁니다. 브레턴 우즈 체제 어때요? 이 금 태환 조항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겠죠. 붕괴되었어요. 그러나 붕괴가 되었음에도 달러의 기축통화 역할은 계속되었어요. 세계 모든 국가에서 기축통화 없이 각기 다른 통화가 쓰이면요. 환율의 가짓수가 많이 생겨서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기축통화를 달러화로 고정을 해놓고요. 그렇게 달러화가 기축통화가 되면요. 어때요? 규모의 경제가 생깁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11번 문제 먼저 풀어볼게요. 닉슨 쇼크가 단행된 이후 세 번째 문단을 여기 잘 보면 되겠죠? 달러화의 고평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달러화의 평가절하가 가능했다. 처음에 이 어렵다고는 했어요. 금태한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평가절하가 어렵다고는 했으나 닉슨 쇼크가 일어나면서 여기서는요. 달러화의 가치가 이 마르크화나 엔화의 가치가 올라간 거에 비해서 어때요? 계속 고평가를 받지 못했겠죠. 그래서 고평가 문제는 이것의 평가 절하와 대응이 됩니다. 가치가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브레턴 우즈 체제가 나옵니다. 2번뿐만 아니라 5번도 나오니까 보는 김에 연달아 봐도 좋을 것 같네요.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마르크화와 엔화의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다는 거 확인했죠? 왜 그럴까요? 이들의 평가 절상, 이들의 가치는 올라간 것이 맞죠? 그러면 보세요. 자, 마르크화만 갖고 와볼게요. 달러화에 대해서 평가 절상인 건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마르크화로 구입 가능한 금의 양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해야겠죠. 어때요? 2번 보고 5번 보니까 바로 대응이 되죠. 그러니까 마르크화가 달러화에 대해서 가치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사들일 수 있는 금의 양은 증가인 겁니다. 5번이 정답. 그러나 3번, 4번은 왜 적절한지 한번 봐드릴게요. 금의 생산량 증가를 통한 국제 유동성 공급량의 증가. 국제 유동성으로 지금 보면 금이 준비량이 급감했어. 그럼 만약에 금의 생산량을 늘리면 유동성이 늘어난 거고 트리핀 딜레마가 완화가 될 수 있겠지. 지금 트리핀 딜레마를 겪을 때 어때요? 금 준비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금 준비량을 많이 늘렸더라면 가정이긴 한데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있었을 거고요. 트리핀 딜레마는 달러화를 통한 국제 유동성 공급을 중단할 수도 없고 공급량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여기 따옴표 2개 나오죠? 딱 이 부분을 트리핀 딜레마라고 할 수 있어서 자, 공급 중단되면이라고 했을 때 공급이 중단되면 어떻게 돼요? 경제가 위축되니까. 그렇다고 공급량을 늘리면 어떻게 돼요? 이 신뢰도가 저하되고 환율 제도도 무너진다라는 그런 상황이죠.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13번. 브레턴 우즈 체제가 붕괴된 이후 두 차례 석유 가격 급등을 겪으면서 귀축 통화국인 A국의 금리는 인상되었고 통화 공급은 감소했다. 여기 보면은
자, 석유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 A국도 문제일 거 아니에요. 석유 가격이 올라가니까 금리를 인상시켜 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때? 금리가 인상되었을 때 통화 공급은 준다. 여기 그냥 둘을 이제 반비례해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문제사항이 이미 발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석유가가 급등해서 이 말도 이제 안 좋은 말이잖아요. 문제가 있구나 예상이 되는데 추가 문제가 발생해. 소득세 감면과 분비 증대. 근데 이게 왜 또 금리를 인상시키냐면 소득세를 줄였어요. 자국민의 여유가 생길 거 아니에요. 세금을 덜 내니까. 그러면 그 돈을 또 수입에 쓸 수도 있다. 분비 증대라는 것도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래도 또 돈이 많이 쓰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금리가 인상이 되는데, 자,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외국 자본이 들어온다. 왜? 이 A국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 돈이 막 들어오는 상황이야. A국은 그러면 이 상황이 좋기만 하냐? 문제 상황인 거지. 세 나라가 이렇게 합의를 보았어요. A국 통화에 대해서 B국 통화와 C국 통화의 환율을 내리기를. 야, 지금 너희 금리가 올라갔어. 그러니까 너희 돈의 가치가 계속 높아지는 상황인데 이래서 되겠냐? 지금 돈이 안 풀리잖아. 이런 상황이니까. 근데 그 비율을 보면 B국의 환율이 더 내려갔다는 거는 C국이랑 B국을 대응해 봤을 때 B국의 통화 가치가 더 큰 상황인 거예요. 더 큰 상황. 왜냐면 얘네 환율이 더 떨어졌으니까. 여기까지 염두에 두고 1번을 보시면요. A국의 금리 인상과 통화 공급 감소가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줄 나오죠? A국의 통화의 신뢰도는 어때요? 통화 공급이 감소했기 때문에 신뢰도는 오히려 높아진 거고요. 그래서 외국의 자본도 유입되는 상황이에요. 얘네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자, 그리고 국제적인 합의를 보았다 했죠.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 하락 일어났죠? 50%? 자, 그러면 A국 통화의 가치는 올라간 거냐? 아니죠. 지금 B국은 돈을 덜 주고도 A국 통화를 사들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A국의 통화의 가치는 떨어진 거라고 보셔야 돼요. 5번은 3번부터 5번은요, 지금 적절한 거 하나 고르는 거에 있어서 다 여기까지의 조건부가 동일합니다. 국제적인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 또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 모두 하락했거든요. 이거를 선뜻 골랐다면 이 하락이란 말만 보고 고르는 건데 잘 보세요.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은 일단 떨어졌죠. 50% 떨어졌죠. 근데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은 어때요? 50이고 30이잖아. 그러면 얘네는 지금 B국이 C국보다 그 통화의 가치가 더 큰 상황이에요. 그러면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은 어때요? 올라갔죠. 얘네 돈을 뭔가 더 많이 줘야 되는 상황이죠. C국이 돈을 더 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뒷말이 틀렸어요.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은 올라갔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국제적 합의를 했죠. A국 통화에 대한 B국과 C국의 통화 환율이 하락한 것까지 맞죠. 근데 이건 맞는데 왜 이 말이 맞냐면 이거는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고 여기서는 A국 통화에 대한이라고 하면서 둘 다 하락 맞고 좋아 좋아. 자, B국에 대한 C국의 경상수지는 어떻게 되었을까? 자, 얘네가 지금 보면요. 자국의 통화 가치는 그때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는데 그러면 C국은 지금 뭐 해야 되는 상황이야? 수출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죠. 왜냐면 B국 입장에서는 돈을 덜 주고도 C국의 물건을 사들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C국은 지금 뭐 할 거다? 뭘 더 많이 해요? 수출을 더 많이 해야 돼. 그래서 경상수지는 개선이 맞다. 4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A국의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까지 읽을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왜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냐면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대신에 풀린 돈이 지금 수입에 쓰일 수도 있고 분비증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으로부터 군사용품을 사들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입을 더 많이 할 거다. 그러면 경상수지는 악화되는 상황이고 그럼 문제가 생겼어. 완화를 할 거예요. 얘네가 지금. 이게 완화 방안인데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을 뭐 했다 했어요, 지금. 하락이라고 했는데 상승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있는 그대로를 가져와야 되는데 상승이라 해서 틀렸다. 제 영상에서는 이 지문이 어디서부터 유래되었는지 보여드립니다. 바로 해당 연도에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1회에서 브레턴 우주 체제를 보는 순간 경상수지 균형을 어떻게 맞추려고 하는지,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흐름을 보시면 되겠고요. 또 통화 정책에 대해서 2018학년도 6평에서도 다루고 있었고요. 학년은 다르지만 2022학년도 3월 5일 학력평가에서도 이 소재가 나왔기 때문에 경제 지문을 공부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요. 네,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 영상
그리고 연계 지문까지도 보여드렸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독해력 많이 기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